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에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노인을 보호하는 실버존은 턱없이 부족해 노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학 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를 통해 16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입찰 실수로 추정되지만 낙찰 취소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목포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민 여론 악화를 이유로 수차례 변경되거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예방접종률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준인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점심시간을 맞은 광주 한 식당.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되며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며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일상으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나 저희 가족들 모임도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원수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오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식사하러 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달 들어 광주 전남 코로나19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주 하루 평균 19명을 기록했던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었고 광주의 경우 최근 2주째 하루 평균 1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률도 전남은 위드 코로나 기준인 70%를 넘었고 광주는 곧 이를 전망입니다. 시민들 역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보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많이 못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개선됐으면. 순천이 지자체 최초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포했고 정부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앞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영국 등 해외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만큼 방역수칙 완화와 함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한 병상 마련, 일시적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무주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안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도내 3.1운동 관련 미서훈자가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전남의 본적을 두고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 유족이나 후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이나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익숙하지만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전남은 고령화율이 가장 높지만 실버존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어 오히려 노인 안전에 취약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하당동의 한 도로가. 인근 노인복지회관에 오가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 시속 30km 이상 주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생기면 좋겠죠. 노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건널 때가 위험하고 골목길에서 나올 때가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거동이나 반응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8년. 10년이 넘었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버존의 지정구역 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요양원과 노인복지회관들이 몰려있는 목포의 한 원도심 도로.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목포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4곳에 불과합니다. 전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남 22개 시군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84곳, 노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5곳에 달합니다. 시설 관계자의 신청이나 민원이 있어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설장이 최종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시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의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조차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른 보호구역에 비해 단속률도 떨어집니다. 올해 10월 기준 전남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 초고령 사회로까지 접어들었지만 실버존 제도의 취지도 못 살리고 있고 지자체의 노인복지 인식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남학 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를 통해 16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안군 삼양읍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16억 4,580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는 감정가인 1억 6,400만 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이 매각 불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 보증금 10%를 내고 매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영암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인 주식회사 알비트 모터스가 생산한 수제 스포츠카가 국내 1호 소량 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소량 생산 자동차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소량 생산 자동차로 인정되면 기존 양산차와 달리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년 이내 300대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목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들이 툭하면 바뀌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 악화를 이유로 눈치를 살피는 건데요. 이런 식이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갓바위 인근 부지입니다. 잘 닦아진 바닷가 보행로와 새로 조성된 주차장 사이에 자투리 땅이 남아 있습니다. 주차 칸이 그려져 있는데 잘 꾸며진 바로 옆 주차장과는 상태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재 목포 평화광장에 조성된 주차장들 가운데 낡은 시설 위에 만들어진 건 이곳이 유일합니다. 얼른 봐도 그런 거는 표가 나잖아요. 네. 굳이 경계서 해갖고 차를 뺑뺑뺑 돌아다니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50억 원짜리 평화광장 구조 개선 사업을 하며 1000제곱미터 크기의 이 땅은 어째서 손대지 않았을까? 해양 레포츠 센터 부지이기 때문입니다. 해양 레포츠 센터는 목포시가 2014년부터 꽤나 공들인 사업. 2019년 도비와 시비 78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이 조망권,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작년 7월에 중단되는 등 사업 자체가 표류 중입니다. 경관을 해치고 소음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인데 향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미 주민들 요구에 밀려 한 차례 부지를 변경했고 이어지는 민원에 또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등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무리한 평화광장 구조 개선 사업에서도 목포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주민 눈치만 본다고 쓴소리를 들었던 목포시였습니다. 여기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금을 내는 건데 우리도 여기 또 애들 데리고 와서 노는 건데 저희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데. 일부 주민 여론을 이유로 최초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며 좌고우면하는 목포시 행정의 현 주소를 평화광장 끄트머리 세모도 네모도 아닌 이상한 모습의 자투리 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광양 수어댐 수역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변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2,800만 세제곱미터 취수 능력의 수어댐입니다. 이 수어댐 취수탑 인근 4만여 제곱미터 수역에 6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메가와트급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광양시 등 유관기관과 추진 협의에 나선 한편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가 주민 수용성 제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좀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양 수어댐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댐 수변 지역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이 15만 광양 시민들의 식수 안전성과 수행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댐이 좀 크면 괜찮은데 적은 데다가 그걸 설치하게 되면 오염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전체 이 자재에서 오염 물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수변 지역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이 그린 에너지일 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댐들에서 수많은 이걸 하고 있는데 수상광을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수익하는 사업 이런 걸 수자원에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과 궤를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 수어댐 수상 태양광 사업. 광양 수어댐 수변구역 주민들의 팽팽한 의견 차이가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질지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서 20여 년 만에 은행나무 당산제를 복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진군 병영면 동성마을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계기로 매년 음력 9월 15일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에서 제를 지내왔던 전통 문화를 되살려 지난 22일 당산제를 개최했습니다. 동성마을 은행나무는 800여 년 수령으로 천연기념물 제385호로 지정돼 있으며 하밀 표류기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장흥군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자체 생산한 토산 어종 12만 마리를 탐진강을 비롯해 부산천과 인근 저수지에 방류했습니다. 장흥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탐진강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 꺽저기의 자원 복원을 위해 하천의 생물 자원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계 기초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잉어와 붕어를 먼저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전시하는 장보고 한상 명예전당을 개관했습니다. 장보고 한상은 재외 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 정신을 계승해 한국 경제와 문화 영토 확장,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현재까지 23명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시군 주요 도로변에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실내 확산을 막을 걸로 기대되는 인공지능 기반 환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기계공학부 강현욱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은 실내에서 발생한 초미세 입자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질의 양과 분포 위치에 따라 환기 시스템의 최적화된 작동 조건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환기구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던 환기 시스템을 유해물질 분포에 맞춰 제어 작동시킬 수 있게 돼 바이러스 실내 확산을 막을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땅끝 해남에 있는 천년고찰 미황사에서 22번째 괴불제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미황사 괴불은 높이 12m, 폭 5m의 대형 불화로 가뭄이 들 때 내걸고 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는 설화가 전해오는 등 신성하게 여겨져 올해 참가한 주민들은 코로나19 종식과 지역 발전 등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올해 전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400만 달러를 최고로 중국, 대만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품목별로는 김, 전복 등 수산물과 분유와 오리털 등 축산물의 판매가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브랜드관 확대, 미국 월마트와 코스트코 입점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예외 구간에 대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남에서는 초등학교 450곳, 유치원 449곳 등 1,082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가 금지된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해 승하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수요 조사를 시행합니다. 예외 구간은 많게는 전남 전체 구역의 30%가량이 해당되고 통학을 위한 5분 이하 주정차를 허용하며 법제처에서 발행한 별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목포 11도, 장흥 9도로 다소 서늘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목포 19도, 장흥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 11도, 한평 8도, 무안 9도로 다소 서늘하겠고요. 한낮에는 목포, 한평, 무안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 진도 10도, 완도 1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진도 19도, 완도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흑산도, 홍도, 최서암단, 강원도의 낮 기온은 18도 보이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은 구름 많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3분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